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홈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홈플러스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당시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7조 2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이에 따라 홈플러스도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회계연도에는 매출 6조 9,314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만 1,994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 동안 누적 적자만 약 7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회생 절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실에 빠진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채권자들도 함부로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수년간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을 시도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인력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이 다른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홈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홈플러스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고 경쟁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홈플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대형마트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홈플러스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